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5일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제가 어제 입춘 대길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입춘 대길 하시고, 또 봄의 시작은 입춘입니다. 올 한 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오늘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입춘달을 맞이해가지고 입춘 대길 건양 다경, 건양 다경 해가지고 이 입춘방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붙였습니다. 제가 입춘방을 갖다가 붙인 게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입춘방을 갖다 붙이면 또 이 마음이 또 새롭고 또 무언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제 이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감스님들도 뭐 작지만 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 대통령님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잡겠다. 문 대통령님도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이 대통령님도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키겠다. 연일 SNS로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를 갖다 그대로 실행을 해서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 하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두 전임 대통령도 못했던 이 부동산 부분을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잡을 수 없을 거다.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 이재명 정부가 투자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뭐 주식 투자자는 좋은 놈이고 부동산 투자자는 나쁜 놈, 코인 투자자는 이상한 놈. 주식은 좋고 부동산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식이 투자하면 부동산도 투자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경제가 바로 좋아진다는 것도 허구고, 주식 사준다고 기업이 재투자나 고용을 바로 안 합니다. 현금 많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서 예금하고 있고, 원래 현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제일 오릅니다. 국장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집단은 개미가 아니고 외국인 배불려 주면서 그들이 내수 소비 진작을 해주니 라고 이제 대묻고 있는데,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내국인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국민 중 누군가는 큰 돈을 벌어서,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기분 좋아서 다들 외식한다고 하고, 또 차도 바꾸고, 또 부동산이 좋아야지만 건설사들도 살아나고, 건설사가 고용한 일용직도 돈을 벌고 소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반도체 빼면 정말 헬입니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투기 유형과 헛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는 3주택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주택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다주택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지금은 실제 20, 30, 40 세대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기다리지 않고 3기 신도시라든지 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은 없고, 특히 또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니 이제 서울 핵심지를 넘어서 이제 외곽 지역까지,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진짜 주요 핵심지,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아래쪽에 있는 경기도 F4를 제외하고 뭐 구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또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주에 누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역삼동 집 괜찮아? 고가주택 보유세 올린다는데 괜찮아? 강남은 지금 수억씩 떨어진다는데 괜찮겠어? 경기도 모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네가 나의 역삼 아파트를 걱정해 주었다. 다주택자 규제한다는데 세금 폭탄 때릴 거라는데 괜찮아요? 오늘 무주택자가 나를 걱정해 주었다. 내가 가진 등기의 90%는 토지 구역 안에 있다. 동남쪽에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그들의 넘치는 이타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지금 감스님들 중에서도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뭐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동성 증가라든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 돈이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체 투자를 갖다가 또 대체 투자처를 지금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이 돈이 몰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서울 월세 100만원이 지금 뉴 노멀이고요. 입주 반토막이 올해 더 뛸 듯 합니다. 지금 전세도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월세 상승률이 10년 내 최고입니다. 이거 진짜로 본인들이 한번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거나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아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진짜로 월세가 귀해졌고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지금 약간 눌러져 있는데 새로 신규 계약건은 진짜로 월세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라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증가했는데 이제 작년에 그 다음에 재작년에 그런 가격을 갖다가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더 큰 금액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올해는 26년도에는 진짜 주택 가격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전세 월세 가격이 더 많이 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 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세입자 있어서 못 판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임대차법도 민주당이 만들었고요. 토호제도 지금 민주당이 강화했고 대출 규제도 정부가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국민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떠넘기는데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대비 안 한 대통령 책임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6월달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 3, 4, 5 거의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지방선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면 그 책임에 또 책임을 갖다 또 어떻게 또 회피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다 뒤집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부분을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죠. 지금 이재명의 대한민국 코리아는 결국 베네수엘라 쿠바 되고 싶은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금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9년을 동결했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원천 봉쇄 후에 1대1로 집 맞바꾸기만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토호제도 이제 그렇게 시행을 됐는데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베네수엘라랑 쿠바처럼 베네수엘라랑 쿠바처럼 안 되리란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멜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셰프도 못 참는 배달 짜장면이라고 이 영상을 갖다 올렸어요. 이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 쇼츠 영상이 지난번에 지금 CES에서 피지컬 AI를 갖다 올렸던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41만회가 돌파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유튜브를 한 8년 동안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20, 30 세대들도 특히 40, 50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짧은 동영상을 갖다 많이들 시청하는구나.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여러가지 유튜브 콘텐츠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이런 쇼츠 영상을 갖다가 저 또한 하루에 3개씩 올리는데 이 쇼츠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갖다 많이 전환하게 해준 지금 이 영상을 갖다 이야기 드리는데 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는 안 된다. 고양시는 고담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많이들 하시는데 26년도에는 고양 특례시가 정말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여러가지 그 이유 근거를 갖다 대고 근거를 가지고 한번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데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시는, 또 특히 서북부라든지 특히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도권 부동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공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라든지 벤처 촉진지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고양콘 통해서 문화를 미래 먹거리로 공연 관광산업을 잇는 킬러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콘서트가 또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 또 4월달, 5월달부터 지금 또 BTS 공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가지로 저는 이 고양시가 26년에 또 여러가지의 이런 변화, 그 다음에 도시의 재설계의 결실을 갖다 맺는 완성의 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배드타운이라는 오랜 구조적인 한계를 넘기 위해서 고양시가 많이 변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저는 GTX-A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땅을 파는 도시에서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규제 속에 기회 찾는 혁신을 갖다 지금 가속해 나갈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공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대공 역세권도 올해 좀 사업에 본격적인 그런 초석을 갖다 맞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창릉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창릉천에 한강 라이프를 갖다 마련해서 기본 경관축을 갖다 재편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문화가 경제를 이끈다. 저는 지난번에 AI 강연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화, 그 다음에 K-POP, 그 다음에 K-컬처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문화의 도시, 그 다음에 고양콘의 그런 도시로 해서 고양 특례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자산을 도시의 미래 먹거리로 전환하면서 문화가 도시의 경제 구조, 더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 킨텍스 제3전시장도 지금 작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인프라도 계속 들어오면서 체리형 관광의 핵심인 노보텔 엠버서더라든지 또 제3전시장과 방송 영상밸리, 그 다음에 K컬처밸리에 있는 아레나 조성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콘텐츠 제작부터 전시,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까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문화의 선두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 전시뿐만 아니라 이제 K컬처의 최선두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교통과 교육의 AI까지 결합해서 고양 전역을 하나의 생활과 학습, 산업 권역으로 재편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자족도시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교통과 교육인데, 이 교통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가지로 이제 GTX-A라든지 서해선이라든지 또 신분당선 일산연장, 고양 은평선 일산연장이라든지 9호선, 또 급행연장, 3호선 급행신설, 이런 여러가지의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26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4년 동안 본인은 열심히 해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민주당에서 나올지, 또 어떤 분이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로 고양시를 갖다가 말로 이제 뭐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고양 특례시장이 꼭 되기를 응원하고, 감사스마일도 그런 분이 꼭 시장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고양시를 갖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고양시장을 갖다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4년 전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이 선거 나오기 전에 진짜 이분을 정말 많이 믿었었고, 이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해 나갈 거라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제가 아침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최대 희소식이 발표됐는데요. 삼성 호수사장님의 글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 고양시 철도사업 청신호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비수도권 분류 예타 문턱이 낮아져서 운용지침 개정으로 해가지고 과밀 억제권역이 풀렸고, 경제성 중심평가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인천 2호선 고양연장이라든지 가자 식사선, 여러가지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만약에 이런 예타의 이런 것들이 좀 예타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호수 사장님의 블로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유튜버들 다들 저도 부동산 유튜버지만 고양시는 고담시로 취급받고 있고, 고양시에 하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빼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김포라든지 이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도 고양시 서북부를 갖다가 본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GTX A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 철도산업 청신호, 고양시의 최대 희소식인 이 예타 제도가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나 철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고, 조사하고 나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다수 SOC 사업은 나가리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오르고 내려가야 수익성이 날 텐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이 꽉 막혀 있으니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면 BC값은 항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 어쩌면 답이 정해진 조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경기대 보도 자료를 지금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분석을 낮춰가지고 인천 2호선 고양연장이라든지 가자 식사선, 고양시 포함해 있는 철도 사업을 앞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라는 이 이야기, 이 문서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변모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탕웨이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면 고양시 미래의 변화의 초석을 깔아준 두 사람은 애정할 결심이라는 이 이야기도 지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접경지라 하여도 과밀 억제 권역은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할 수 없다. 즉 고양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 접어라 라고 지금 했었는데, 새롭게 수정된 운영 지침으로 해가지고 즉 수도권 사업이지만 비수도권 사업처럼 예타를 시행해라 라고 지금 탕탕탕 하고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경제성 분석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했지만 이를 30에서 40% 낮추고 자신있게 들이밀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인 지역 균형 발전 분석 비중을 30에서 40% 반영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과자 식사선이라든지 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도 저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이 아직까지 지금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심사역까지밖에 지금 신분당선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용산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용산으로 해서 개통이 될 즈음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이후에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일단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예타 변경안 때문에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는 살아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 삼성 호수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해주시고, 26년도 지금 올해는 고양시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을 제가 장현조 덕양연합회 위원장님께로 전해 들었는데, 3기 신도시의 경기도 자족기능 강화라는 이 반가운 소식을 또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창릉의 대기업 유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자족 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갖다 지난 2월 2일날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라든지 3기 신도시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됐는데,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자족기능 확충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기업들이 창릉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과밀 억제 권역, 특히 고양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신규로 이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양시에 2026년에 좋은 기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쌍화차를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쌍화차의 고명 때문에 아침 방송을 하는데 약간 좀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지역별 거래량 순인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1위가 다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구리, 고양 등이 자존심을 높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 보니까 고양시 지금 보니까 행신하고
화정이 지금 거래가 상당히 86건, 68건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군포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 다산 246건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진짜로 26년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고양시 특히 이제 4월, 5월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 6월 27일 날, 이제 GTX-A 3단계 개통을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고양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한의 서울, 특히 경기도 고양시 서북부에 뭐 고양시라든지 뭐 운정 신도시라든지 검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서북부 쪽에 있는 뭐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쪽에 전세나 월세를 사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 남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 그래도 16년, 17년, 거의 이제 17년 넘게 지금 있으면서 느낀 딱 하나 있어요. 강남이 오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외곽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오르는데, 이런 건 순서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이 뭐 50억이 됐는데, 그 밑에 있는 10억대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12억까지는 솔직히 안 팔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 능력에 6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면 6억 선에서 내가 진짜 가용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9억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9억 선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주택은 내가 팔아야지 뭐 양도 차익이라는 있는 거다 보니까 1주택은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덜 올랐던 지역을 갖다가 꼭 보셔야 되는데, 26년도에는 경기도 특히 서북부 고양시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